열린 K 시간입니다. 지난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당혹과 분노는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당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정현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주 객사 앞에서 촛불 집회가 시작됐죠. 현장에서 오셨는데 오늘 시민들 참여와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주말 사이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일 집회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이 계속 배 이상씩 늘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나 대표님들이 차지했던 앞자리들을 청소년들이 다 채우기 시작했고요. 마치 콘서트장에, 그러니까 K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을 즐기러 온 것처럼 이미 집회가 시작하기 한 5시 반경부터 인도에서 대기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커피 선결제 가게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분들은 카페에 선결제 커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화장실을 개방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방한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청소년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화들이 보였고요. 또 전과 좀 다른 게 전에는 이제 촛불, 그다음에 이제 LED 촛불, 휴대폰 촛불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무대 앞을 소위 말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이 이렇게 화려하게 또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신나는 음악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신 시민들도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어린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 지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 주말 사이 이제 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신 게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윤 대통령 입장 발표나 이후 이뤄진 탄핵안 표결 무산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의 거리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탄핵안 표결 무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을 보이면서 국회 투표장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민의 요구, 국민의 분노를 그냥 짓밟는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당의 이익,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이번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공범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준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런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보면서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검찰 권력의 권력 나누기 그러니까 윤석열 시즌2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내란의 연속선상에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민의당 전북 도당사 앞에 있었는데요. 한 10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셨고요. 위원정당이고 내란정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을 내란 음모로 몰아가지고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음모에 불과했었고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실제 계엄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획책했단 말이죠. 여기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충분하게 해산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상계엄 당시 상황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체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바삐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당시 전북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희는 밤중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이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북 자치도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문을 폐쇄를 하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호 사태를 발령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경계 근교를 강화했고 3호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을 중심으로 소기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에 자정 넘어서는 지역 계엄사령부 운영 직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밤이 지나고 나서는 지역의 정치권, 그다음에 시장 군수, 지방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청하는 성명서들을 발표를 좀 했고요. 김관영 도지사도 지난주 전주 객사
그 탄핵 집회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집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주고 있어서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축제와 같은 저항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원래 같으면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시기인데 예, 예. 지금 모든 국정이 마비되면서 전북 현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예. 전북에는 어떤 파장을 예상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도 새만금 기본계획이 현재 재수립되는 과정이거든요. 시민사회는 또 새만금 해수욕통 확대를 주장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그 재수립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급한 민생 회복의 가장 첫걸음, 가장 중요한 민생 회복은 탄핵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이루어져야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배제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신뢰들도 높아지는 거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들이 오히려 시장들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 시민들이 일상의 생활들을 제대로 영위할 때 아까 말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하루빨리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파장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안 재표결도 이제 예정돼 있고 수사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